드래곤은 뭐 내년 상반기 박스가 하반기 반등하는 맞을지도. 창드래곤이 누구죠? 타 유튜버 발언하시면은 제재입니다.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창드래곤. 용이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창드래곤. 좋습니다. 자, 비트 17.2K 가격 좀 반등이 나왔죠. 16.8K가 최저점이고 17.2K 이런 식으로 좀 17K를 이제 넘었는데 의미 없다는 거. 어차피 상방은 막혀있는 상태에서 서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의미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2290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더리움 170 뭐 알트들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뭐 웨이브가 또 유의 종목 되면서 거래 대금이 또 올라왔네요. 자,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째 지금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알트코인 뭐 말씀을 드렸다서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반대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 뭐 10배든 뭐 20배든 그 이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10개의 알트코인을 갖고 있어. 그러면 8개 없어지고 1개, 2개만 살아남아도 우리가 뭐 선물 거래나 이렇게 흔히 쓰는 말들 많죠. 맨징이라고. 맨징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8개 없어질 수 있지. 대신 1개, 2개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2001년도 IT 버블 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아마존 거의 한 50개 넘는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그 기업이 누가 있냐면 페이팔, 그리고 아마존, 이베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죠? 미친듯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이 될 수도 있고 폴리곤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겁니다. 코인이시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알트를 주울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주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고 우울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살아남을 확률 제일 높은 게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인데 BNB, 뭐 트론, FTT는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 이제 나가리 됐고, 그리고 또 그런 코인들만 없으면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스 한 80%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런 코인들만 아니면은 살아남을 확률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우리 코인 시장 역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다는 거. 롱 비율 69%. 살짝 또 빠졌죠. 살짝 빠졌고. 자, 여전히 뜨거운 미 노동시장. 내년 기준금리 6%까지 오를 수도. 자, 보시면 오늘은 좀 미국에 있는 고용시장 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12월 13일날 미국 CPI 있죠. CPI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 평단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요. 이현주님, 저는 작년에 리플을 1,400원에도 담았어요. 뭐 코인이슈보다 더 높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1,400원에도 담았다는 거. 근데 걱정 1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자, 연준 공격적 긴축에도 여전히 뜨거운 곳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 미국에 있는 뭐 비노 고용지표라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미국에서 발표한 뭐 실업률이라던가 고용지표들이 좋으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락장일 때는 호재도 악재, 악재도 악재. 오히려 고용지표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네. 왜? 연준이 금리 인상 높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명분 중에 하나,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죠. 근데 그게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좀 깨셔야 돼요, 그 틀을. 자, 왜 그런지 오늘 좀 고용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푸틴 또다시 핵 위협. 뉴욕 증시 다음주 FOMC 앞두고 약세. 새벽에 좀 안 좋은 기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또 핵 관련 위협을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핵무기는 방어 반격 수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뭘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러시아 힘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나중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심경 변화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러시아 또 원유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이 또 푸틴을 자극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2월 9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오늘 10시 30분. 그리고 12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15일날 드디어 미국 FOMC 회의 금리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지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가 이제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되겠죠. 중요한 일정이 13일도 있고 15일도 있어. 뭐 소매 판매도 있고 유로존 금리 결정도 있고, 16일날 또 빠졌어. 유럽, EU CPI 발표 있죠. 19시 발표, 예측치 10.7%. 그리고 미국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까지 23일날 발표가 있는데, 오늘은 좀 13일 그리고 15일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CPI랑 이제 좀 우리가 분석할 때 됐죠. 다음 주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좀 분석을 해드려야지.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한 5일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 12월 1일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언급을 했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게 갔어. 시장이 급하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한 것만큼 또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5일 동안 쭉 빠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5일 동안 빠졌던 게 이제 오늘 새벽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뭐 다우라던가 S&P 500이라는 뭐 나스닥 미국 증시 싹 다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12월 13일 미국 CPI 요거 보셔야겠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12월 13일 미국 CPI 어떨 것 같다? 좀 바뀐 것 같은데, 좀 높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코인이슈도 높게 좀 생각을 했었고, 비슷 낮게 똑같게. 자, 일단 지금 월가에서는 오늘 미국 증시가 뭐 5일 동안 내렸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것도 있지만 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13일 미국 CPI가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예상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들이 왜 나오냐 봤더니,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중고차 가격지수 마나임 그 경매장이 있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지수 그 마나임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10월인가 11월달이 저번 달에 미국 CPI가 낮게 나왔는데, 코인이슈가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똑같은 차트를 하나 갖고 왔었어.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중고차 가격 좀 빠질 거다. 그러면서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코인이슈랑 같이 배우셨죠? 근데 지금 6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요 지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휘발유라던가 뭐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고, 휘발유라던가 이런 그 자동차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차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보통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렌트카 업체들이 신차를 막 몇십만 대 몇백만 대 계약을 해. 그래서 그 신차를 다 렌트카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뭐 한 3년 정도 쓰고 그걸 중고차로 쭉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은.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는 미국 뭐 중고차나 이런 것들을 아껴보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껴보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카센터나 이렇게 렌트를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주변에 렌트가 아니지, 공업사나 아니면 뭐 카센터나 이렇게 가서 맡기죠. 공인비를 주고. 근데 미국에서는 공인비를 아끼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자재 사가지고 뭐 공구 사서 이런 식으로 부품도 자기들이 갈아서 교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마나임 지수가 지금 계속 쭉 이렇게 6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지금 199.4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 최근에 200을 못 넘었어. 200을 다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2020년도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 이후로 2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렇게 쭉 가서 2021년도죠.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거의 1년? 2년 가까이 2년 동안 2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지금 2년 만에 200 가까이 빠졌다. 200 아래로. 이렇게. 그럴 때는 중고차 가격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13일 CPI 낮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지금 쭉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잘 나왔죠. 작년보다 매출이 2.38인가 거의 2~3% 정도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 그날 온라인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여기서 이제 보고서 컨센서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11월달 기준 연말 쇼핑철 소비가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소비는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11월달 연말 우리 소비의 달 11월달 소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생각을 했던 게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중국이면 강군절도 있고 소비의 날이 겹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소비는 살짝 떨어졌다.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단 요게 있어. 이 두 가지. 렌트비랑 인건비. 이 부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립니다. 어려워요. 소비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부분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그쵸? 근데 소비 추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소비 추세가 근데 뭐 이런 영향도 있겠죠. 기존에 우리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서 오프라인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많이 일어나냐? 서비스업 쪽으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PI로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간다고, 또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다고.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의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PPI.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렌트비는 어떻게 될까? 최근에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렌트비 어떻게 나올까?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 높게 나오죠. 왜? 이번에 브리킨스 연구소 그 12월 1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거비는 내년 정도에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렌트비가 꺾였고 월세가 꺾였고 미국 그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는 거는 이게 반영이 언제 된다? 우리 배웠던 거. 최근에 최근에 그게 꺾였으면 렌트비, 월세 반영되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대료를 갱신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게. 그러면 저번 달에 만약에 큰 폭으로 꺾였어. 그러면 여기 1년 뒤에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 임대료라던가 렌트비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된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렌트비 관련해서는 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진짜 빨리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을 12월달 뭐 1월달 정도까지는 렌트비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래곤은 뭐 내년 상반기 박스가 하반기 반등하는 거 맞을지도. 창드래곤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창드래곤.
아, 용이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창드래곤. 좋습니다. 자, 유튜버, 있을 수도 있어요. 코인 뭐 주식 유튜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금융권 계신 분일 수도 있지. 유튜버 안 돼요, 언급.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렌트비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까? 별칭이시라고. 위험한 분이라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승하겠죠. 이번에 12월 초에 12월 초에 나왔던 고용 지표에서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 다음에, 지금 이거 영상 이제 다음 영상에 뒤집어진 거 나갑니다,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한 번 올라간 최저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통과되는 또 인건비 관련돼서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뭐 군무원이나 이런 또 임금 인상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파업들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도 좀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3일 날 코인이슈가 생각하는 미국 CPI는 저번 달이 7.7이었죠.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살짝 좀 떨어지는. 원래는 높게 생각했습니다. 높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원유 가격도 그렇고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좀 많이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7.7 예상 정도 나오던가 예상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아직 예상치가 안 나왔네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아마 한 7점 전월 대비 비슷하게 아니면 살짝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내년 1월 미국 CPI는 살짝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CPI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3일 날 무슨 날이죠? FOMC 회의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15일날 발표를 할 건데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발표할 때 13일날 CPI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CPI 중요하다. 근데 코인이슈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 봤을 때 13일날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든 간에 15일날 뭐라 그럴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15일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우리 집 막 크리스마스 랠리 뭐 연말 상승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1번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코인이슈님 이번 연도 연말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1번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고 뭐 틀리고 어딨어. 솔직한 생각으로 나올 것 같아요. 1번 많이 없으시네. 왜 없으실까?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주식은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와도 의미 없다. 그건 맞죠. 정답이 나왔네. 금요일이니까 시그널 드릴게요. 요거 참. 자,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눈 부르. 일단 12월 15일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거냐면 점도표를 찍을 겁니다. FOMC 이제 미국 기준 최종 금리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를 찍을 건데 9월달 잭슨 미팅에서 얼마를 찍었죠? 연준 위원들이 4.6%를 찍었습니다. 근데 12월 1일 우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준 위장이 뭐라 그래요? 9월달에 4.6보다 찍은 것보다 더 높게 찍을 겁니다. 그럼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예측치가 5%에서 5.4%예요. 코인이슈는 한 5%에서 5.5%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는데 5에서 5.5 많게는 막 5.8까지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야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5.5? 5.8? 금리 인상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 내년 1월 31일 날 FOMC 회의 때 50bp는 깔고 가겠구나.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울 수밖에 없겠죠. 자, 12월 15일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겁니다.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 이미 12월 1일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입에서 나왔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시장이 오를까? 그러면 시장이 오르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금리 인상을 멈출 겁니다. 혹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너무 빠르죠. 금리 인하를 한다? 피벗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15일날 울면 크리스마스 랠리? 연말 랠리?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크리스마스 랠리 힘든 이유. 연말 랠리. 우리 감스타님, 세금. 미국에는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소득세, 자본이득세. 이게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자산을 매각할 때 수익에 붙는 세금이 뭐예요? 미국 자본이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국인이야.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손실이랑 다 합산합니다.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야. 그럼 개인소득세율 최고 몇 프로까지 붙냐면 37%까지 붙어요. 감사님이 작년 12월에도 말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그래서 코인 이슈 방송은 1년 전부터 봐야 돼. 그래야 딱 머리에 딱 쌓여. 그래야 이제 코인 이슈가 나중에 없더라도 혼자 이 험난한 시장을 또 살아가실 수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미국인이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데 1년 미만이야. 갖고 있는 게. 자산 보유 기간이. 그러면 최고 37%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어. 그러면 최고 20%. 그러면 20%를 내든지 37%를 내든지 내가 미국 주식을 사고 뭐 코인을 사고 채권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다양한 매력적인 자산 상품들을 갖고 있어. 12월 달에 뭐 해야 될까? 절세 해야지. 세금 적게 내야지. 절세 목적에 뭐가 나와요?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래도 산타 랠리가 무조건 간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보세요. 12월 1일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고 한 5일 한 며칠 동안 미친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전고점 마이너스 한 5% 정도 떨어지는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근데 5일 내내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했을 때 시장에 나왔던 매도 물량이 방금 코인이슈와 말씀드렸던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이라면 이미 12월 15일 이전에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들이 싹 다 나왔어. 그러면 15일 이후부터는 매도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12월 달에 다 해결을 했을 거니까 앞에 부분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으면 15일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 가능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FOMC 회의, 코인이슈 예상과 다르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 말,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쭉 했고 점도표도 시장이 예상한 대로 그냥 흘러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산타 랠리 코인 시장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가도 막 우리가 예상하는 산타 랠리 우리가 매수를 했던 걸 매도해서 현금을 늘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안 보인다. 우리 코인 시장은. 만약에 나스닥 미국 증시가 다 해서 한 5% 올랐다. 우리 코인 시장 원래 같으면 10% 15% 올라야 되는데 한 1, 2%, 2, 3%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르고 뚝 떨어질 거다 또.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은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미국 증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냥 시그널 다 나갔어. 이것만 나가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